지난 97년 8월 6일 새벽 1시 승객과 승무원 254명을 태운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괌 아가나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악천후 속에서 밀림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선 한국인 피서객으로 29명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 상호 신용금고 회장으로 1,000억 원대 재산가였던 이모 회장 일가족도 여름 휴가차 비행기에 올랐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회장 부부와 아들 부부,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 외손녀까지 이렇게 일가족 8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의사라서 병원 진료 때문에 함께 휴가를 가지 못한 사위 김모 씨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김 씨의 장인인 이 회장이 남긴 유산은 10층짜리 건물과 상호 신용금고 회사, 연탄 공장, 골프 연습장, 주택 등 당시 시가로 대략 1,0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이 회장의 전 재산은 사위인 김 씨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면서 거액의 처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사위. 김 씨는 당장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의사인 김 씨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괌 사고 현장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쳐 주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비통함도 잠시 의사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의료인이 부족한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치료에 몸을 아끼지 않아 유족들을 감동시켰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김 씨는 얼마 뒤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1,000억 원대 유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언론에서 앞다퉈 김 씨의 사회 환원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상속 재산을 모두 자선병원 기금과 장학금 등으로 내놓겠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 환원은 고인이 된 장인의 뜻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는 생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장인의 뜻을 대신 실천에 옮기는 것일 뿐. 좋은 일을 쓰도록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또 그 사고지에 가셔서 직접 또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아주 좀 멋진 분이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방송국인데요. 무슨 여쭤보려고요. 취재팀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전 진료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97년 사회 환원 약속 얘기를 꺼내자마자 김 씨는 취재팀을 피해 황급히 진료실을 빠져나갑니다. 질문을 계속하자 김 씨는 복도로 빠져나가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오르고 회의실로 들어간 뒤 김 씨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김 씨에게 다시 취재를 시도했지만 병원 복도를 내달리더니 또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현승 기자, 사위 김 씨가 저렇게 취재진을 피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유산을 둘러싸고 김 씨가 그 처가 쪽 사람들하고 법적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위와 처가 식구들 사이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서 2001년 대법원에서도 사위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네. 민법상 대습 상속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형제들이 아니라 직계 비속인 사위가 고인의 유산 전액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 유산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약속대로 상속받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씨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취재팀 외에 김 씨를 만나러 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괌 사고로 숨진 고 이 회장의 또 다른 유족. 이 회장은 팔남매 가운데 맏이었는데
취재팀은 병원에서 유 회장의 막내 동생인 이주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만나러 수십 차례나 병원에 왔지만 처삼촌인 자신도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면은 회의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 올 적마다 한 7, 80차례를 세미나 회의 핑계대고 시간 없다고 내치는 게 그 사람 상식이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러겠죠. 글쎄 돈에 보더니 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취재팀의 인터뷰에 응한 형제들에게 김 씨의 약속에 대해 묻자 1,000억 원대 재산 형성 과정부터 알아야 한다며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형 죽고 나서는 저희가 이게 사실이 이게 복잡한 집안이에요. 저희 고향은 이북 흥해도 연백입니다. 그래서 피자 나와가지고 그 연탄 공장을 처음에 아버님이 시작을 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팔남매를 데리고 월남한 이 씨의 부모는 인천에 정착해 연탄 공장을 차렸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맏아들, 즉 숨진 이 회장을 제외한 7남매는 학업도 포기한 채 연탄 배달을 하며 부모와 함께 공장에 매달렸고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부터 강산에 가서 탄 올렸고 이리 오세요 여기서 차 가지고 배달 다녔고 우리 어디까지도 우리는 어려서요. 해보고요. 어려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려서 고생 진짜 하면서 우리 하던 사람이에요. 타지가 돼가지고 연탄이라고 거기에 연탄이라고 조그만 연탄 공장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작을 하면서 연탄 붐이 일어난 거야. 연탄 붐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야말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았어. 사업이 성공하면서 공장을 확장한 부모는 공무원이었던 맏아들을 불러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돈을 다 길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옛날 분들은 우선은 맏자식을 우선 제일 치잖아요. 맏아들이라고 이제 그 공장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젊은 사람 살길이 있고 명예이전을 자기 앞으로 해줄 수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명예이전 해줬더니 이제 부모 형제를 외면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 형이. 이때부터 형제 간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큰형은 부모와 동생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하나둘 자기 명의로 돌려놨고 그 뒤 형제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도 형제 일에 손을 띄라고 해서 나는 형제 일에 손을 띈다. 형제들이 이 부모 재산이었으니까 형제들한테도 먹고 살게 해줘라. 가족이 함께 일군 재산을 큰형이 독차지했다고 형제들은 주장합니다. 맏자식이 잘 되면은 그 밑에 애들도 다 따라서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분들은 사셨거든요. 운영권을 자기한테 넘겨달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맏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서 그게 너무 잘 되니까는 전부 자기 이름으로 돼야 대출도 좀 대출금도 더 받을 수가 있고. 응?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는 이제 하나하나 넘겨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회장의 형제들은 큰형이 재산을 차지한 뒤 노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재산을 돌리고 하고 아버지나 뭐 이렇게 아버지 엄마한테 내미시라고 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다가 두 분이 다 내 손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한가 때 찍은 사진에 보면 큰 아들 큰 며느리가 없어요. 취재진은 확인을 위해 거듭 접촉을 시도한 끝에 김씨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씨 측은 재산을 일군 것은 이 회장이었으며 돈을 번 뒤엔 형제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나눠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큰형이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뜯어가는 걸 일으키셨어요. 그 재산은요 다 일으키셨는데 돈을 벌으니까 왜 우리 형제들 안 나눠주냐 해서 많이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분들이 못 지키더라고요. 재산을 모은 이 회장은 김 씨를 자신의 외동딸과 결혼시켰습니다. 학교 그 학생들 그저 미팅에서 둘이 만났어요. 내 조카 딸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처음에는 형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다가 의사가 된다는 저기에서 그걸 승낙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형은 여유 있게 살고 그 집은 여유가 없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이 학비고 뭐고 다 대주고 뭐 공부하는 그 비용에 대한 건 형이 다 부담했습니다. 이 회장 형제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 자신들의 목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사위 한 사람에게 유산이 몽땅 넘어갈 수 있느냐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죽은 형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부모 때서부터 내려온 집안 재산이고 또 형제 자매들이 전부 기여하고 참여한 그 회사 재산을 그 기여한 거라도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 씨와 형제들의 소송은 민법상 대습 상속 원칙에 관한 중요 판례가 될 수 있어서 당시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은 재판이었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상속하도록 한 것으로 이 회장이 상속해주기 전에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볼 경우 이 회장의 형제들보다 손자, 손녀나 사위에게 우선 상속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원칙입니다. 과암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만큼 대습 상속이 인정될 경우 상속 대상자는 사위인 김 씨 한 사람뿐입니다. 형제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습 상속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 뿐 과암사고의 경우처럼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제들이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시작된 1심과 2심, 다시 2001년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형제들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자녀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민법상 대습 상속 규정에 따라 사위가 상속인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습 상속의 취지, 즉 직계 우선의 그 상속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위에게 상속권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형제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속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다가 너한테 종합병원을 쳐주겠다. 그건 그 법원에 서류도 들어가 있어요. 그 설계 도면까지 내가 그걸 제시를 했고, 저도 삼촌 그러면 자기가 이기면은 형제들 앞에 1인당 한 2, 30억씩 주겠다. 주서 먹고 살게 해주면 삼촌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점점 형제들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형제들은 김 씨의 집과 병원, 사돈네 집까지 찾아갔지만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계속 가면은 뭐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작년부터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약속해서 돈 주고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남겨진 건 형제마다 수억 원씩 떠안게 된 소송비뿐.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소송비용이 한 6억 들어가잖아요. 6억 들어가는데 6억을 주다 못 주다 하니까 넷째 동생인 64살 이한철 씨는 300제곱미터가 넘던 화원을 팔고 지금은 작은 꽃집을 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도 이혼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여기서 이 800만 원이고 50만 원짜리예요. 이 가게가. 여기서 혼자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막내 이주철 씨도 부인과 헤어진 뒤 현재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요. 예, 진짜 말도 못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지금 농산물을 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계장수로 다시 농사꾼으로 이 씨의 사연은 지역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막내가 환갑. 형제들은 한이 깊습니다. 이제 나서 사람부터 다 샀어요. 애들 먼저 다 커서 이제 저를 다 나가. 지금 자랑 때문에 신경 쓰다 이빨도 다 나가서 이빨도 하나도 없고 근데 시간이 장했어 아주. 시간이 망했어. 사람나게 방나게 말도 못해. 경찰 공무원이었던 셋째 형은 큰형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지금은 성으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랬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 정신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해가지고 지금 뭐 형수님도 그 미장을 해요. 그래도 생활이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장봉인가 이 잡도 섬에 나가서는 땅 200평인가 얼마 땅 사가지고 그냥 집 조그만 거 하나 하거든. 그게 텃밭이죠.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나 지라고 나와서 자꾸 그 신경 들이지 말고 건강 생각해서 잡념버리면 이제 하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제들과의 유산 소송 이후 1,000억 원의 유산은 어떻게 됐을까?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보낸 답변서입니다. 김 씨는 실제로 상속받은 유산은 세무서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664억 원이며 상속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216억 원을 세금으로 냈고 상속 재산을 등기하면서 취득 등록세로 약 17억 원을 내는 등 모두 233억 원을 상속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는 골프 연습장 부지와 회사 주식, 부동산 등 229억 원 상당의 유산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김 씨는 재산 환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재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망인의 뜻까지 저버린 것은 절대 아니며 그 뜻은 꼭 이룩할 생각입니다. 김 씨 법정 답변서에 따르면 이제 남은 유산은 약 435억 원. 형제들은 그러나 김 씨가 아직까지 유산을 사회 환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법적에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김 씨 측은 김 씨가 익명으로 얼마간 사회에 기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유 회장이 지은 200억 원대 10층짜리 건물은 여전히 김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업체에 사회 환원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뉴스는 남은 유산 가운데 얼마나 사회 환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오후 진료를 갑자기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재혼한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은 한강이 바로 앞으로 내려다 보이는 247제곱미터짜리 고급 아파트. 하지만 이곳에서도 김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데려왔는데요.